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포드 머스탱 출시 현장인데요. 제 옆에 있는 차 포드 머스탱 1세대예요. 이 차가 60년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9년 만에 돌아온 머스탱. 이번에 제 옆에 있는 이 차가 7세대 버전입니다. 야, 6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차인데요. 디자인 먼저 좀 살펴볼게요. 디자인이 중간에 좀 삔또가 나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머스탱이. 이제 1세대는 아주 예뻤고 2세대도 그 결을 비슷하게 가져갔었는데 한 3, 4세대쯤에 약간 좀 이상해졌었어. 그러다가 5세대부터 이 1세대 머스탱의 디자인이 다시 계승해 간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바뀌어갔었는데 지금 7세대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앞모습에서 보면은 그릴 형상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아쉬운 점은 여기 헤드램프가 너무 최신의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끝쪽에 하나짜리의 광원이 딱 박혀 있고 안쪽에 이제 장계등 정도가 추가로 달리는 그런 형상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너무 세단 같아진 헤드램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 이 각도가 딱 멋있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또 이질감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멋있는데 뭔가 아쉽다는 거지. 딱 그 정도 느낌. 그리고 아래쪽에 스플리터도 딱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자세가 딱 잡혀 있어요. 차고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앞에 딱 찡그린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앞에를 뾰족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 머스탱은 이 헤리티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앞코도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옆모습이 진짜 백미인데 이 실루엣만 딱 살펴봤을 때는 이거는 1세대부터 지금 7세대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유지해오는 실루엣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1세대 있잖아요. 이 앞코가 급격하게 쑥 내려오는 이런 디자인도 1세대에서 가져온 디자인이고요. 롱노즈 쭉 뻗어가지고 반듯하게 이어진 이 캐릭터 라인도 1세대에서 고스란히 가져오는 디자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루프 라인도 와, 여기서 봉긋하게 쭉 솟아가지고 뒤쪽으로 유려하게 내려오는 거 봐봐요. 패스트백 디자인의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트렁크는 패스트백처럼 유리까지 열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름 자체는 패스트백이라고 이름을 또 지어놨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 그냥 쿠페예요, 쿠페. 그리고 문은 요즘에 많이 전자식으로 바뀌는데 얘는 여전히 기계식을 채용하고 있고요. 뭐 프레임리스 도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문이 상당히 길어요. 이것도 이 머스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문이 길어가지고 열고 내릴 때 이 간지가 있어. 이 뽕이 좀 있다니까.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붕긋한 라인이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2010년 그 즈음부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던 라인이긴 한데 사실 머스탱은 이 실루엣조차도 1세대에서 가져온 디자인이라는 거. 이렇게 위쪽으로 치켜 올리면서 커터글라스가 위쪽으로 같이 치켜 올라가 있죠. 그래서 뒤쪽에 조금 더 응축되어 있는 후륜구동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뒷모습. 머스탱은 언제나 뒷모습이 진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머스탱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입체감이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1세대에서 이어오던 그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세대는요, 여러분들 이게 바깥쪽으로 세모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쪽으로 팍 깎아놔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요즘에 좌우를 하나로 잇는 리어램프 디자인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얘는 디자인으로 그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헤리티지는 고스란히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라인을 움푹 패여놓으면서 좌우로 넓어 보이는 이미지까지 한 방에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디자인이 나왔어요. 예전보다 한결 더 슬릭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날렵해 보이는 이미지를 이걸로써 만들어낸 거예요. 와, 진짜 멋있어. 이거 깜빡이 옛날처럼 또로록 나오나? 한번 해볼게요. 돼? 오, 되네. 우리가 상상했던 그 방향지시 등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밝기도 많이 상승해가지고 확실히 구분도 된다는 점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포니카의 상징
브롱코는 앞발로만 이러고 있는데 포니카, 머스탱은 달리고 있는 형상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는 2.3 에코부스트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얘 설마 배기구 가짜 아니겠지? 오, 진짜야. 이게 가변 배기까지 들어가 있는 버전이 있네요. 이건 아마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모든 머스탱은 퍼포먼스 패키지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가격도 조금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기능을 하는 디퓨저 형상까지 가지고 있고 머플러도 진짜라는 점, 심지어 양쪽에 두 구씩 빵빵하게 뚫려 있습니다. 스포티한 매력이 아주 넘쳐요. 철철 흘러. 자, 이번에는 머스탱 실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를 좀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컨버터블 버전으로 와 있는데요. 야, 실내 저 사진으로만 봤을 때 예전 그 느낌이 안 나면 어떡하지? 라는 좀 걱정된다 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머스탱은 이 대시보드가 바짝 서 있는 이런 부분에서 옛날의 머스탱 느낌을 고스란히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시보드가 딱 A플러 이 문 바로 딱 이 부분은 잘려가지고 굉장히 앞쪽으로 밀려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1세대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카인데 되게 승용차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개방감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가져가는 디스플레이 디자인, 요즘에 첨단 느낌을 주는 디자인 요소죠. 이런 거랑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낌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예뻐요. 여기 있는 거는 12.4인치,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13.2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납품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디스플레이 품질이 약간 걱정돼요. 자세히 보면은 일단 해상도는 쨍하고 좋은 것 같은데 터치감은 괜찮나? 터치감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움직이는 그래픽들 있잖아요. 이건 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게임 엔진 맞아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3D 이펙트 구현들을 다 해놨대요. 그게 이 모드를 바꿀 때마다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진짜 멋있어. 이게 전부 다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한 모습이래요. 이렇게까지 주행 모드 바꿨을 때 제대로 만들어주는, 이런 제대로 만들어준 이펙트를 넣어준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멋있는 그래픽이 구현돼 있어요. 야, 달리다가 바꾸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좀 두근두근해지겠어요. 재밌네. 그리고 이런 기어봉 같은 것들은 예전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거를 보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거는 이번 머스탱이 2024년에 나왔지만 운전 재미를 위해서 수동 기어를 미국에서는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 기어가 옵션인데 얘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수동 기어를 뺐습니다. 이거 아쉬운 부분이에요. 수동 기어는 좀 갖고 들어오면 안 될까요? 머스탱이 운전 재미를 강조한 차니까. 그거 아쉬운 부분인데 다행히 옆에 지금 뭔가 보이죠? 와, 반가운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작동을 해보면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던 사이드 브레이크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전자식이래요. 그러니까 이 차의 기본적인 거동은 이제 2024년에 맞게 아주 안정적으로 절대 뒤가 흐르지 않게 바뀌어 있는데 이거를 당김으로써 드리프트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당기고 있는 내내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으로 내가 드리프트를 하기 편한 상태로 도와주는 거예요. 드리프트 실제로 하기도 되게 쉽다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작동시켜보는 모습도 담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앉아있는 운전 자세도 옛날 머스탱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운전 자세가 상당히 좋고요. 저같이 키가 큰 사람이 앉아있기에도 부담이 없는 크기입니다. 쿠페 버전에 앉아있을 때도 머리 공간이 크게 부족하지 않았고요. 이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닫아놨을 때 실루엣이 조금 더 각진 형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2열 공간에 앉았을 때도 어느 정도 머리 공간이 확보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앉아봤거든요. 살짝 앉아보면 여러분 저 188이에요. 이거 봐. 운전 자세 이렇게 제 거 기준으로 맞춰왔는데 이 정도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자가 생각보다 되게 포근하게 돼 있고 내 몸을 딱 감싸주고 그리고 등받이가 너무 서 있지 않아요. 물론 루프를 닫았을 때는 머리가 닿을 것 같긴 한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앉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루프를 열고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 갔을 때 앉기에는 꽤 충분한 공간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의외로. 근데 마시고 있는 컵 같은 거는 놓을 데가 없으니까 잘 들고 있어야 되는 걸로.
자, 지금 제 등 뒤로 넘어 보이는 저 차는 5.0L 8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 GT 버전이거든요. 저거는 이 다른 점만 좀 살펴보자면 디자인 측면에서 저기 후드 위에 있는 실제로 뚫려 있는 구멍, 저게 다른 부분이고 앞에 범퍼 디자인도 약간 더 스포티하게 바뀌었어요. 양 끝에 조금 더 공기를 많이 흡입하게 생긴 저런 장식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특별한데 그 안으로 보이는 브레이크 형상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6P가 앞바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브렘보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가슴 설레는 요소죠. 그리고 옆에 팬더에 5.0 배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저 배지를 보면서는 또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이게 미국에는 출력이랑 트랙 성향에 맞게 다크호스 버전이 출시되어 있는데 다크호스 버전에서는 저 배지가 다크호스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그 배지를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GT 버전까지만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코부스트랑 GT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트렁크 리드라인에 거대한 리어 윙이 GT 버전에는 들어간다는 거. 저게 또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의 출력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차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트림의 엔진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2.3L 에코부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5.0L V8 가솔린 버전이 출시를 합니다. 2.3L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랑 배기량도 아예 똑같아요. 근데 출력이 28마력이나 증가해가지고 319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48kgm를 발휘해서 사실 이제 에코부스트 버전이라고 해서 출력이 떨어질 걱정은 절대로 안 하셔도 돼요. 전 버전도 그랬어요. 그리고 머스탱이 무슨 4기통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머스탱이 가장 첫 번째 세대 있잖아요. 그거의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4기통 버전으로 원래 프로토타입이 제작됐었다는 점. 그러니까 4기통 엔진이 사실은 머스탱의 근본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대망의 5.0L 엔진은 약간 리뉴얼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요테 엔진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엔진은 이번에 배기량을 소폭 키웠어요. 그래서 이전 대비 3cc가 늘어난 5038cc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5.0이라고 하지만 그 미만이 아니라 조금 넘치는 5리터인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얼마냐면은 493마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58kgm를 발휘하니까 진짜 엄청난 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크호스 버전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높여가지고 500마력을 발휘하는데 큰 차이가 없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출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이번에 출시한 머스탱이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딱 비교해보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머스탱은 4천만 원대, 그러니까 3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머스탱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책정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번에 기본 가격이 뭐냐면요, 쿠페 기준으로 2.3L 같은 경우에는 5,990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이고요. 이게 예전보다 1,170만 원이나 오른 가격표입니다. 그리고 5.0 GT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7,990만 원이에요. 8천만 원. 머스탱이 8천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전 대비해서 1,540만 원이나 오른 가격표인데 사실 에코부스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상승을 약간은 납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들어왔던 거는 조금 옵션을 타협한 버전이었지만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가장 하이 트림,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옵션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게다가 퍼포먼스 패키지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100만 원 정도 상승한 거는 오케이인데 와, GT 8천만 원.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아쉬운 부분들만 좀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옛날에 레거시를 잘 이어온 디자인들, 그리고 충분히 좋아진 성능, 그리고 실내에 앉았을 때 편의사양들이 이 정도로 풍부해지고 고급성도 괜찮았거든요. 소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여전히 대체할 차가 없긴 한데 아쉬운 건 왜일까요?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